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일반사회 편의 손영덕입니다. 5반, 6반, 7반, 8반 그렇게 이제 저와 함께 수업하게 되겠고요. 앞에 1, 2, 3, 4반은 이제 김정용 선생님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나가게 되고 저희 뭐 기본이 쌍방향 수업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정해진 시간표에 시간에 따라서 오늘 한 번씩 다 접속했었죠, 그죠? 지금 온라인 클래스의 실시간 수업.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교육부의 줌 버전이라고 이렇게 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아침에 8개 반 전부 다 접속해서 조회를 해보려고 했죠. 조회해보려고 했는데 뭐 각 반별로 한 5명, 6명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명 막 이렇게 다 접속하고 하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다운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해결되겠죠, 언젠가. 그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이 돼야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라리 줌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교육부에서 또 정책 방향이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지? 어렵게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뭐 한 6월 정도에 이제 끊긴다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뭐 들은 거예요. 저도 확실한 건 아니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어요. 1학년 사회는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불안해, 선생님이 오늘 하고 나니까 다음 주부터 정작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비용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해서 안 되면은 계속 뭐 1시간 내내 뭐 접속이 안 돼요, 뭐 튕겨 나갔어요, 뭐 다운됐어요. 이러면서 시간 계속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 주로 충분했다고 봐요. 이번 주로 이렇게 혼란한 건 충분했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대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매 수업하는 걸 갖다가 다 올릴 거예요. 전부 다 올릴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운이 돼서 못 들었다든지 튕겨서 못 들었다든지 하는 친구들은 들어와서 적어도 교과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참고로 이제 작년부터 선생님은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여러분 선배 지금 3학년 정치와 법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영상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근데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일관성 있게 쭉 만들어 온 게 아니고 띄엄띄엄 만들어 왔었지.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 3주 동안 막 갑자기 온라인 수업하고 또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 초창기라서, 그치? 초창기라서 모두가 다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또 제 유튜브 채널 와서 이렇게 들어라 하게 되면 괜히 내 조회수 올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그렇게 1년 내내 했는데 1년 내내 해가지고 구독자가 한 50명? 50명도 안 될걸요? 한 40명? 작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학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아무튼 링크 따라서 가끔씩 한번 들어와서 자기가 공부 못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번에 지금 딱 2개 반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전체적으로. 일단 이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겠고요. 과목의 특성. 그리고 선생님과 배울 부분이 있고 또 지리 파트는 이제 지리 선생님이랑 같이 그렇게 반반씩 나가게 될 거예요. 반반씩. 역시 시험도 반반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리 파트고 11번부터 20번까지 일반 사회 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반 사회 파트는 사회 문화. 그러니까 3학년 되면 이제 배우는 사회 문화 있어요. 사회 문화. 그러니까 문과 과목 중에 사회 문화, 정치와 법, 경제. 요 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세 과목. 그런데 아이고 다리가 보였네. 자, 1학년 과목은 이거 통합사회죠. 통합사회. 즉 통합적 사고, 뭐 사고력 이런 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강의하는 수업 있죠.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수업 그런 거는 이제 뭐 주입식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앞서 지식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서 나름의 어떤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 있는 거고 구성주의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진리나 어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뭔가 이게 올바른 거야 하고서는 이렇게 이거대로 배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자기가 스스로 탐색하고 하면서 체험하고 탐색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응? 자기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구성주의의 어떤 발상인데 그게 이제 현대적인 삶에도 맞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지향하는 바도 그런 구성주의적 관점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책을 볼까요? 1단원,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과 행복 이렇게 나와 있죠. 행복. 마우스 여기 나오나 지금? 행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이 책 보고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이거 이제 개정돼서 나왔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복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얘기했어요. 한 달 동안. 좀 난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감했어.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는. 근데 이제 요 1단원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며 이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게 다 지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지도가. 그래서 1단원 자체는 그 내용의 중요성보다도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교과에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성.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매해마다 통합사회학과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한번 책으로 들어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지금 이거 PDF로 받은 건데 목차가 없어. 목차가. 이따가 우리가 배울 일반 사회 파트는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몇 단원이고 1학기 때는 어디까지 나갈지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차는 없고요. 목차는 이게 없더라고. 여러분 책 피면은 자 1단원, 대단원 1이 인간사회 환경 그리고 행복 이렇게 나와있죠. 행복. 자 그래서 사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사회학 이런 거 사회에 대한 거 더군다나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환경의 문제 특히 요즘 더더욱 더 심각하죠. 그죠? 피부로 느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서 플러스 그러면 삶의 목표로서 누구나 다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뭐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그죠? 난 뭐 불행해지기 위해서 뭐 사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행복에 관한 쭉 얘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볼게요. 책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보면요. 시간적인 게 있고, 공간적인 게 있고 사회 윤리적인 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어디 이것만 있겠어요? 다양한 게 있겠지. 그지? 예. 종교인들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좀 비극적인 얘기긴 한데 어제 변희수 하사라고 들어봤어요? 변희수 하사? 그 작년이었나? 이분이 그 겉은 남자인데 속은 여자야. 그래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여군에 편입되기를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는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전역을 시켜버렸어. 변희수 하사였지, 그치? 근데 어제 이제 안타깝게 죽은 그렇게 발견됐지, 그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가 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뭐 어떤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뭐 이런 거 한두 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이죠. 정의당에서 발의했었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했던 건데 이번에 작년에 180석 범민주계열 뭐 180석 이상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이제 거기에는 어떤 동성애나 그런 어떤 그런 친구들에 대한 차별 금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법제화돼서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지금 반대하고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은 그 보수 기독교계거든요. 그쪽은 교리상 그것과 좀 이렇게 타협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 선생님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법제화하게 되면은 가령 뭐 어떤 목사님이 뭐 교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그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또, 뭐, 이렇게, 군대에서 전역을 시켜버렸잖아, 변희수 사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등등등등 그런 게 이제 법제화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지금, 뭐 내가 이 얘기했죠? 다양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했던 얘기다 왜 했는지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종교인은 종교인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죠? 또, 소수자로서의 그런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자신의 직장과 생존과 살아갈 게 걸린 거니까 생명을 저렇게 잃어버린 만큼 엄청나게 힘든 문제잖아요. 그죠? 힘든 문제고 또 각자의 입장이 다 있는 거겠죠. 누구나 다. 그치? 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야. 다각적으로.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1번 문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쵸? 등등등등등. 자, 하지만 우리는 여러 시간적 관점에서 과거의 사실과 등등을 보았을 때 우리 것이라고 확실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쵸?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한 번 더 들어가 볼까? 일본이 우경화되고 아베 정권, 지금 아베는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물러났다고 하지만은 스가 총리죠, 그렇죠?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고치기를 원하고요. 다시 예전처럼 국방력을 강화하는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일본이?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뭐 천성적으로 좀 정치 체제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죠. 그죠? 반면 걔네들은 권위주의예요. 사회 자체가 권위주의 사회고. 그래서 관료의 어떤 그런 나가는 것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 개인의 삶에 굉장히 관심 많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하나. 좀 중구난방되는 것 같은데 이 수업이 원래 좀 그런 수업이에요. 이 수업이 좀 그런 수업이야. 자, 봅시다. 이거 말고요. 네. 5분 사탐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뭐 저작권이 있는지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 EBS 거라고 하더라도. 자, 조금 빨리 볼게요.
잠깐 1학년들이니까는 아무래도 용어 같은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원래는 그 아담 스미스 얘기 들어봤었지, 그지? 아담 스미스.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중학교 때, 그치? 아무리 뭐 자유학 기자하고 했어도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시장을 내버려 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그것이 부를 가장 크게 하는 것이다. 내버려 두는 거다. 즉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시장에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곡이. 뭐 대략 그런 것인데 대공황 맞이하고 하면서 20세기 그렇게 한 200년 지나오면서 자본주의가 망가졌죠. 그죠? 자본주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대공황 거치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정부가 적절히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자유에만 맡긴 시장 경제는 계속 빈익빈 부익부 심해지고 강자만 계속 강해지는 그러다가 이제 폭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한쪽에서는 이제 재정 정책이 있는 거예요. 즉, 뭐 가령 뭐 국가가 어떤 뭐 국가 사업을 뭐 벌인다든지, 뭐 댐을 건설한다든지, 무슨 뭐 도로를 뭐 건설한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정을 열심히 쓰는 거죠. 열심히 쓰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거꾸로 세금만 걷고 돈을 안 쓰는 긴축재정이 됐어요. 이런 거 다 왜 하냐면은 경기는 계속 순환하기 마련이거든요. 호황과 불황을 계속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문제가 많은 거지, 그치? 또 폭이 너무 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 경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히 개입을 한다는 게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너무 지금 호황 경기가 좋긴 한데 뭐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다, 인플레가 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부가 긴축재정이라는 걸 쓰는 것이고요. 너무 또 경기가 다운돼 있어, 경기 침체기야, 그러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 하나의 이제 재정 정책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통화 정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너무 통화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국채나 이런 걸 발행을 해서, 국채는 이제 국가가 보장하는 거니까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죠, 그렇죠? 뭐 10년 만기 뭐 국고채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그거 갖고 있으면 이제 10년 뒤에 뭐 이자 얼마 붙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국가가 보장하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좀 줄이고 늘리고 이제 이런 방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돈을 찍어서 막 뿌리는 거지. 양적 완화라는 거야, 이게. 아주 극단적인 수단인 것이자 사실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제 이거를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늪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 흐름이. 자, 계속 볼게요. 이런 식의 양적 완화를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대가가 심각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EBS 5분 사탐 경제였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줬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교과 내용을 학습하고 접근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일 역사 갈등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건 다 보지도 않을 거야. 다 우리 아는 내용이니까, 그지? 그래서 문제 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중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등 이런 판결 나온 거.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과거사 문제 등등. 일본의 역사인식에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그 경제적 맥락과 일본의 경제적 맥락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받지 못한 그 전에
무라야마 선언이었나? 그래서 이제 나름의 뭐 사죄를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거든. 일본이 일본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아베 정권 나오고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죠?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역시 더더욱 험한 이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일본은 뭐가 자기들 위기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쳐들어오려 하고 하잖아요, 그지?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지? 네,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겠고요. 계속 우경화되고 하고 있는 거, 일본에 우경화되는 것. 이것도 뭐였지? 이건 다른 거네, 그지? 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요. 아이고, 오늘 버벅이네. 오랜만에 이걸 하니까. 자, 자, 이렇게 일본 독도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즉 일본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지? 그래서 또 거기와 연관된 정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는 키워드가 서로 연결고리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나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더 이상 찾지는 말자. 그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많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도 일본인데 우리는 이제 막 일본식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강대국이에요.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그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연관되어 있고 의존도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불매운동도 많이 일어났고 여전히 또 진행 중이죠. 그렇죠?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불화수소 뭐 등등 해서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타격을 주려고 일본이 뭐 불화수소 수출 금지 뭐 등등등등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면서 큰일 났다 막 이랬었는데 야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적으로 사실 뭐 일본이 원했던 그런 타격은 크게 주지 못했고 지금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죠. 그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책에서는 그렇게 공간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사회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있는 지식 체계를 빨리빨리 그걸 다 외우고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야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탐색을 해가면서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 교과는 거의 99% 구성주의 맥락에서 나온 교과예요. 2학년 가서 정치와 법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정반대야. 구성주의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지식 체계를 열심히 학습하고 탐색하는 것이지, 그렇지? 하지만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다시 좀 아까 걸로 돌아갈게요.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나갈 거야 좀 1년 내내 좀 매끄러워야 되는데